오늘 준비한 내용은 보호자들이나 이제 의학적 지식이 없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의식 상태에 대해서, 의식 수준, 이렇게 멘탈 스타트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가 의식 상태, 의식 수준 이런 거는 인터넷에 이렇게 의식 수준이라고 치면 단계나 거기에 대한 설명은 잘 나와 있어요. 근데 이 설명이 지금 우리 엄마, 우리 아빠, 내 동생, 우리 남편이나 뭐 이런 지금 환자를 보호하고 있는 보호자가 봤을 때 이 상태가 여기에 맞는지는 좀 이렇게 애매하거든요. 정확하게 알기가 어렵고, 그리고 이 의식 수준이 뭔지 몰라도 보호자분들이 굉장히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우리 엄마가 지금 의식 상태가 어떨까요?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거기에 대한 그 기준을 좀 쉽게 제가 영상으로 이제 담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누구나 쉽게 의식 수준 단계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기준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팁을 오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멘탈은, 그러니까 의식 수준은 크게 이제 5개로 나뉘게 되는데요. 제일 먼저 알고 있는 게 이제 명료한 상태라고 하는 얼랏 상태예요. 얼랏. 그래서 이 명료한 상태는 우리처럼, 그러니까 똑같은 지금 건강한 성인 사람, 뭐 어린이일 수도 있고요. 건강한 사람일처럼 이렇게 명료한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의식 상태가 또렷한 거죠. 그래서 누가 얘기를 해도 바로 말할 수도 있고 이런 정확한 상태. 그런데 또는 명료하지 않는 것 같은데 또 명료하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그 단계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럼 그 다음 단계, 그러니까 명료한 단계 밑으로 이제 내려갑니다. 명료한 단계 밑으로는 이제 드로우즈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드로우즈라고 해서 졸린 단계, 기면 단계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 단계는 명료 다음 단계니까 졸린 듯한 느낌을 주는 단계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환자분한테 얘기를 할 때 오늘 식사는 하셨어요? 또는 엄마 나야, 나 봐봐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쳐다보고 거기에 대해서 왔어?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고요. 또는 이 말이 엄마 나야, 오늘 밥 먹었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밥 얘기를 안 하고 뭐 이런 다른 용어를 한다거나, 근데 뭔가 대화에 이렇게 흐름이 이렇게 끊기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소통을 하는데 이게 정확하게 의사소통이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그런데 상태는 굉장히 졸리고 자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보통 환자들이 오면 이렇게 눈을 감고 이렇게 숙이고 있다거나 아니면 침대에 누워서도 눈을 뜨지는 않는데 그런 나의 언어적인 반응을 한다든가. 그래서 졸림 기면 상태는 이제 여러 가지 의학적으로 또 다른 기준이 있지만 내가 쉽게 이제 봤을 때 내가 이야기를 하는 거 상태에서 어떨 때는 맞게 말을 할 때도 있고 대답을 하냐 안 하냐예요. 그래서 기면 상태는 이제 의사소통이 어느 정도 가능할 때는 기면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다음 단계가 혼미라고 하는 단계로 스토퍼 단계거든요. 이 스토퍼 단계 때는 이제 의사소통이 거의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큰 통증이나 이런 자극에는 또 의사소통처럼 이렇게 신음소리를 낸다든지 싫어하는 표시를 낸다든지, 예를 들어 환자분들이 콧줄을 이렇게 넣는데 이렇게 싫다고 이제 손을 뻗친다든지, 그리고 뭐 어떤 시끄러운 소리나 자기가 듣기 싫은 소리에 막 하지 말라고 이상한 소리를 낸다든지 눈물을 흘린다든지 그런 거 다 가능해요. 그러니까 스토퍼와 드로우즈 차이는 의사소통을 하는데 이게 약간의 어느 정도 언어가 이어지는 의사소통이다 하면 드로우즈, 의사소통을 하긴 하는 것 같은데 전혀 그런 의미가 없는 언어소통이다 라고 하면 스토퍼라고 하면서 언어의 차이로 좀 구분을 하면 좀 쉽게 이해가 가실 것 같아요. 그럼 다음 단계는 이제 반혼수와 혼수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반혼수는 세미코마라고도 하고요. 이제 혼수는 코마라고 해요. 그럼 코마와 세미코마의 차이는 뭐냐면 통증에 반응을 하냐 안 하냐입니다. 그러니까 코마는 어떠한 통증에도 전혀 반응이 없어요. 그러니까 뭘 해도 그냥 반사적인 건 해요. 근데 우연히 내가 이렇게 꼬집었을 때 하품을 할 수도 있고, 우연히 꼬집었을 때 뭔가 이렇게 몸을 움직인다는 건데, 근데 이게
그러니까 무의식적인 그런 거죠. 그러니까 반사적으로 사람이 살아가면서 생명을 유지하면서 일어나는 그런 것들은 할 수는 있는데, 이 통증 반응에 무의식적이고 그러니까 전혀 반응이 없는 거를 코마 상태라고 합니다. 그러면 세미코마는요, 강한 통증 자극에 어떠한 특징적으로 이렇게 반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손을 세게 이렇게 꼬집는다든지, 어디 이제 통증이 나타났을 때, 근데 그 통증이 예를 들어 이렇게 팔을 꼬집었어요. 그러면 팔을 꼬집었을 때 이 팔에 통증이 느끼기 때문에 왼쪽 손에서 이제 팔 꼬집지 말라고 이렇게 팔을 이렇게 쳐버린다든지, 그 상태는 세미코마라고 또 좀 보기 어려워요. 그거는 목적 있는 움직임이거든요. 여기가 아프네. 나 여기 누가 나를 꼬집는 것 같으니까 얘를 이렇게 치워버려야겠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치워버리는 그 목적 있는 거는 이제 한 단계 윗단계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스토퍼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코마와 세미코마의 차이는 통증에 반응을 하냐 안 하냐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둘 다 코마이긴 하지만 세미코마는 통증에 반응을 하는 그런 양상을 나타냅니다. 그럼 스토퍼와 세미코마의 차이는 통증에 반응을 하는데, 통증으로 봤을 때는 스토퍼는 약간 목적 있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낸다. 불편감을 정확하게 얘기를 하는 게 스토퍼라고 하고요. 그리고 세미코마는 그게 목적 있는 움직임이 아니다라는 걸로 알고 있으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기면은 기면과 혼미 차이는 제가 의사소통으로 좀 보면 쉽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의학적 증상들이 사실 다양하게 있습니다. 뭐 빛반사라든지 뭐 이 사람들의 이제 그런 방광 기능과 장 기능이나 이런 것들로도 다 볼 수는 있는데, 그러니까 보호자들이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제가 지금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그 의식 상태에서는 간단하긴 여기까지였고요. 다음 게시물은 이제 지금은 뇌졸중 환자나 뇌손상에서 의식 상태만 본 거고요. TBI라고 하는 외상성 뇌손상 환자들은 또 다른 기준으로 의식 수준을 또 평가를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또 다음 영상에 또 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